한밤중 고요한 방 안에서 은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밖에서는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그러나 그 소리는 평소보다 더 규칙적이고 더 가까웠다. 마치 누군가가 창문 밖에서 걸어 다니는 듯한 느낌이었다. 은지는 눈을 감고 잠을 자려고 했지만 자꾸 심장이 두근거렸다. 베개 밑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처음엔 휴대폰 진동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진동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커졌다. 은지는 천천히 베개를 들어 올렸다. 그 순간 턱 밑에서 차갑고 축축한 손이 그녀의 볼을 스쳤다. 은지는 숨이 멎을 것처럼 굳어버렸다. 방 안은 완전히 캄캄했고 어디에서도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손의 촉감은 분명했다. 누구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은지는 급히 스탠드 불을 켰다. 불이 켜지는 순간 방 안은 조용했고 아무도 없었다. 베개 아래에도 침대 아래에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차갑게 식은 시트만이 손의 흔적처럼 남아 있었다. 은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착각이겠지 중얼거렸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베란다 쪽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창문을 두드리는 리듬처럼 규칙적이었다. 톡, 톡, 톡. 은지는 숨을 들이마시고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커튼을 살짝 젖히자 어둠 속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사람처럼 보였지만 너무 얇고 길었다. 몸이 아닌 무언가가 서 있는 듯한 실루엣. 은지는 얼어붙은 채로 그림자를 바라봤다. 그리고 그림자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림자의 방향이 은지를 향하자 그녀는 커튼을 급히 닫았다. 하지만 커튼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은 사라지지 않았다. 마치 천을 뚫고 방 안으로 들어오려는 기분이었다. 은지는 다시 침대에 올라 이불을 덮고 몸을 웅크렸다. 그러나 이불 속에서도 안심할 수 없었다. 갑자기 바닥 아래에서 극적, 극적 하는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가 목재 바닥을 손톱으로 긁고 있었다. 점점 더 빠르게, 점점 더 깊게. 은지는 다리가 떨려 침대에서 내려올 수조차 없었다. 소리는 침대 바로 아래까지 다가왔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나, 여기에 있어. 그 목소리는 어린아이 같기도 하고 늙은 사람 같기도 했다. 성별도 알 수 없었다. 단지 완전히 비어있는 목소리였다. 은지는 손을 뻗어 휴대폰을 잡았다. 불을 켜려고 했지만 화면이 켜지지 않았다. 배터리가 방금까지 60%였는데 갑자기 꺼져 있었다. 방 안은 다시 완전한 어둠이 되었다. 그때 벽 쪽에서 낡은 스위치가 스르륵 켜지더니 천장이 깜박이며 불이 들어왔다. 형광등은 불안하게 흔들리며 작은 소리를 냈다. 그러나 불빛 아래, 침대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소리도 멈췄고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방은 이전처럼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은지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문틈에서 무언가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다. 매우 검고 끈적한 액체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은지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문 앞으로 다가갔다. 액체는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꿈틀거렸다. 그리고 은지의 발끝을 스쳤다. 그 감촉은 얼음처럼 차갑고 불쾌했다. 은지는 급히 발을 떼며 뒷걸음질 쳤다. 액체는 은지가 멀어지자 마치 실망한 듯 움직임을 멈췄다. 문을 열까 말까 고민하는 사이 갑자기 문이 혼자서 끼익 하고 열렸다. 문 밖은 불 꺼진 복도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복도 끝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지. 누군가 은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하지만 은지는 이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익숙하지 않은데 얘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걸까? 은지는 다시 방 안쪽으로 천천히 물러났다. 문은 열려 있었지만 복도는 조금 전보다 더 어두워져 있었다. 그리고 순간 복도 끝에서 하얀 얼굴이 나타났다. 눈도 입도 없었다. 그저 텅 빈 하얀 얼굴만이 은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얼굴 없는 존재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은지는 그것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다. 마치 눈이 있는 것처럼 시선이 꽂혀 있었다. 은지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혹시 꿈일까? 악몽일까? 몸을 꼬집어봤지만 너무나도 현실적인 아픔이 느껴졌다. 그 순간 얼굴 없는 존재가 천천히 몸을 기울이더니 벽 쪽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사람이 아니었다.
고체도 그림자도 아니었다. 그저 어둠 속으로 녹아들어가는 무언가였다. 은지는 숨을 헐떡이며 문을 닫으려고 뛰어갔다. 그러나 문은 닫히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반대편에서 잡고 있는 듯 꿈쩍도 하지 않았다. 문틈 아래서 다시 검은 액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방 안으로 천천히 퍼지고 있었다. 은지는 책상 위에 있던 작은 전등을 들고 복도 쪽으로 비추었다. 그러자 복도 바닥 여기저기에 발자국이 보였다. 젖은 발자국. 그러나 사람의 발자국과는 전혀 다른 모양이었다. 발가락이 너무 길고 발바닥은 찢어져 있었다. 발자국은 은지의 방 앞에서 멈추고 있었다. 마치 바로 앞까지 와서 그녀를 지켜본 것처럼. 은지는 전등을 더 멀리 비췄다. 그러자 복도 끝에 다시 그 얼굴 없는 존재가 서 있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웠다. 은지는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나 침대 모서리에 부딪혔다. 그 존재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걸음 소리는 없었다. 그저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은지는 문을 닫기 위해 온 힘으로 밀었다. 이번에는 문이 조금씩 닫히기 시작했다. 그러나 검은 액체가 문 아래에서 부풀어 오르더니 문을 안쪽으로 밀어냈다. 액체가 문을 밀고 있었다. 액체는 바닥에서 은지 쪽으로 흐르고 또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다. 은지는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전등을 바닥에 던지고 급히 침대 위로 올라갔다. 하지만 액체는 침대 다리 아래까지 스며들기 시작했다. 점점 더 올라오고 있었다. 은지는 창문을 열어 밖으로 뛰어내릴까 고민했다. 하지만 12층이었다. 내려다보자 다리가 후들거렸다. 게다가 바로 창문 아래 아까의 얼굴 없는 존재가 어둠 속에서 올려다보고 있었다. 움직이지도 않은 채 마치 그녀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듯. 은지는 창문을 닫고 다시 침대로 돌아왔다. 하지만 바닥은 이미 절반 이상이 검은 액체로 덮여 있었다. 액체는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작은 파동처럼 흔들렸다. 그 모습이 너무 생물 같아서 오싹했다. 은지는 침대 구석에 몸을 말고 울기 직전이었다. 그때 머리맡에서 다시 극적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아주 가까웠다. 마치 귀 뒤에서 나는 소리처럼 은지는 몸을 굳히고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베개 뒤에서 뭔가 튀어나오고 있었다.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 손톱은 너무 길어 침대를 긁으며 들어올라왔다. 은지는 비명을 지를 수도 없었다. 손가락은 은지를 향해 천천히 움직였다. 마치 그녀의 반응을 즐기는 듯 느릿느릿 다가왔다. 은지는 이불을 움켜쥐고 뒤로 물러났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침대 헤드보드가 등을 막고 있었다. 손가락은 그녀의 발끝을 스치더니 다시 멈췄다. 그리고 이불 위로 올라오며 형태를 드러냈다. 검은 액체로 이루어진 팔이었다. 그 팔은 이불 위에서 모양을 잡더니 사람의 팔처럼 변해갔다. 형태는 있었지만 피부는 없었다. 그리고 베개 아래서 이어진 몸이 천천히 올라왔다. 은지는 숨을 삼키며 그것을 바라봤다. 그것은 얼굴이 없었다. 그러나 은지를 정확히 바라보고 있었다. 얼굴 없는 존재는 천천히 침대 위로 몸을 끌어올렸다. 팔, 어깨, 흉부 같은 형태는 있었지만 완전히 검은 덩어리였다. 은지는 기절할 듯 숨이 가빠졌다. 그 존재는 마치 은지의 공포를 음미하듯 움직임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다. 얼굴이 없는데도 시선이 느껴졌다. 그것은 고개를 기울이며 천천히 팔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손끝을 은지의 뺨 가까이 가져갔다. 손끝에서 검은 물방울이 떨어져 이불 위로 스며들었다. 이불은 물방울을 흡수하자마자 시커멓게 변했다. 은지는 몸을 비틀며 최대한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침대의 끝이었다. 어디에도 도망갈 수 없었다. 그 존재는 손을 내리며 은지의 턱을 잡았다. 얼굴이 없는데도 웃고 있는 것 같았다. 무언가 속삭이려 입을 여는 듯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그 순간 방 안의 불이 갑자기 깜박이며 꺼졌다. 은지는 어둠 속에 빠져 완전히 시각을 잃었다. 그러나 존재는 여전히 그녀의 턱을 잡고 있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은지는 손을 뻗어 존재의 몸을 밀어냈다. 그러나 손끝에서 느껴지는 촉감은 사람의 살이 아니라 진흙 같은 덩어리였다. 밀어도 밀리지 않았다. 그 존재는 천천히 은지의 얼굴 가까이로 다가왔다. 입이 없는 얼굴에서 습하고 차가운 숨결 같은 것이 느껴졌다. 그 숨결이 피부에 닿자 소름이 돋았다. 갑자기 방 안에 멀리서 들리던 바람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오직 심장 박동 소리만 귓가에 크게 울렸다. 그리고 존재가 은지의 귀 근처에서 무언가 속삭였다.
말은 아니었지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소리였다. 자. 그 속삭임은 마치 은지의 뇌 깊숙이 직접 울리는 듯했다. 그 존재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잔인하게 고개를 은지의 어깨 쪽으로 내렸다. 마치 그녀의 냄새를 맡는 듯 움직였다. 은지는 온몸이 경직되어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 순간 존재는 갑자기 멈췄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창문 쪽을 바라보았다. 은지도 무의식적으로 시선을 따라 창문을 보았다. 커튼 너머에서 또 다른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이상한 그림자가 커튼 뒤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림자는 손을 뻗으며 창문을 긁기 시작했다. 극적 두 존재가 서로 소통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침대 위의 존재는 창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 갑자기 은지의 얼굴에서 손을 떼었다. 은지는 잠시나마 자유를 얻었지만 몸이 굳어 도망칠 수 없었다. 침대 위의 존재는 창문을 향해 서서히 다가갔다. 검은 액체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작은 파문을 만들었다. 그 존재가 창문에 가까워지자 커튼 뒤의 그림자는 더 격렬하게 흔들렸다. 마치 두 그림자가 서로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은지는 그 틈을 이용해 침대에서 기어 내려가려 했다. 그러나 바닥은 여전히 검은 액체가 뒤덮고 있었다. 발을 내리는 순간 깊이 빨려 들어갈 것처럼 보였다. 은지는 침대 모서리를 꽉 잡고 움직임을 멈췄다. 그때 창문에서 쾅 하고 큰 소리가 났다. 유리가 금이 가며 흔들렸다. 창문 밖에 그림자가 힘으로 창문을 치고 있었다. 내려오려는 것인지 들어오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침대 위의 존재도 창문 앞에서 멈춰 서 있었다. 두 존재가 동시에 은지를 향했다. 창문 뒤의 그림자는 갑자기 유리를 세게 긁었다. 칼날로 긁는 듯한 소리가 방 안을 찢어 놓았다. 끼이끄르르르. 은지는 귀를 막고 눈을 감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소리는 더 커졌고 창문은 당장이라도 깨질 듯 흔들렸다. 침대 위의 존재는 고개를 뒤로 꺾으며 이상한 자세로 은지를 바라봤다. 그 모습은 인간의 형태를 흉내내는 괴물 같았다. 그 존재는 갑자기 침대에서 뛰어내려 바닥의 액체 속으로 스며들었다. 순식간에 사라진 것이라. 액체가 요동치며 커다란 파문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파문은 방 전체로 퍼졌다. 은지는 몸을 떨며 침대 헤드보드 뒤로 숨었다. 그 순간 창문이 쨍그랑 하고 깨졌다. 차가운 바람과 함께 무언가 방 안으로 기어들어왔다. 깨진 창문 틈으로 하얀 얼굴이 천천히 들어왔다. 눈도 입도 없는 그 하얀 얼굴은 아무 소리 없이 방 안을 둘러봤다. 은지는 숨을 참으며 움직이지 않았다. 얼굴은 천천히 방 안을 스캔하듯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침대 뒤에 숨어있는 은지 쪽에서 멈췄다. 은지는 심장이 멈출 것 같았다. 얼굴은 아주 천천히 기계적으로 움직이며 그녀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유리 조각을 밟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바닥에 검은 액체가 그 얼굴을 끌어당기듯 흐르고 있었다. 그 얼굴은 방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자 몸통을 드러냈다. 몸은 비정상적으로 길고 비틀려 있었다. 팔은 바닥까지 내려와 질질 끌리고 있었다. 은지는 어느 방향으로도 도망칠 수 없었다. 얼굴 없는 두 존재가 이제 방 안에 함께 있었다. 둘 다 은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때 바닥의 검은 액체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다. 액체는 소용돌이치며 가운데가 움푹 꺼졌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또 하나의 형태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세 번째 존재였다. 은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 존재는 다른 둘보다 더 크고 더 무거운 기운을 풍겼다. 완전히 검은 덩어리였고 형태도 뚜렷하지 않았다. 그저 거대한 그림자가 일어나는 듯했다. 세 존재가 모두 은지 쪽으로 돌아섰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압박감이 느껴졌다. 은지는 절망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벽에 닿아더는 갈 곳이 없었다. 그녀는 세 존재 사이에 갇혀 있었다. 그리고 세 존재는 동시에 천천히 손을 뻗었다. 은지는 마지막 힘을 짜내 창문 쪽으로 달렸다. 하지만 바닥의 액체가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얼굴 없는 두 존재가 동시에 몸을 끌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들의 팔은 길게 늘어나 은지의 어깨와 허리를 잡으려 했다. 은지는 필사적으로 몸을 흔들었다. 그러나 액체가 그녀를 바닥으로 잡아당겼다. 세 번째 거대한 존재가 바로 앞에 다가왔다. 그 존재는 다른 둘보다 훨씬 가까웠다. 은지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러나 그 순간 방 전체가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흔들렸다. 마치 지진처럼 세 존재가 움직임을 멈추고 동시에 천장을 올려다봤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다. 천장에서 작은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균열은 처음에는 작았다. 그러나 빠르게 길어지며 방 전체로 뻗어갔다. 은지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몸을 떨었다. 무언가 천장 너머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먼지와 작은 조각들이 떨어졌다. 그리고 어두운 틈 사이로 거대한 눈 하나가 나타났다. 그 눈은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너무 크고 너무 깊고
너무 오래된 느낌이었다. 새 존재도 그 눈을 보고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눈은 은지를 정확히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그녀를 찾고 있었다는 듯. 은지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 눈과 존재들 사이에 갇혀 있었다. 천장의 균열은 더 크게 벌어졌다. 천장에 틈이 벌어지자 거대한 손 같은 것이 내려왔다. 손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고 뼈도 살도 없었다. 그저 그림자 같은 거대한 형태였다. 그 손은 새 존재를 향해 뻗었다. 새 존재는 마치 두려워하는 듯 뒤로 물러났다. 은지는 숨을 죽이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거대한 손은 새 존재 중 하나를 붙잡아 천장 속으로 끌어당겼다. 그 존재는 바닥으로 스며들며 괴상한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피할 수 없었다. 손은 두 번째 존재도 붙잡아 끌어올렸다. 방 안의 검은 액체가 소용돌이치며 사라져갔다. 이제 방 안에 남은 것은 거대한 눈과 세 번째 존재뿐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 존재는 은지를 바라보았다. 천장의 눈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방 안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세 번째 존재는 천천히 은지에게 다가왔다. 다른 둘과 달리 이 존재는 더 조용하고 더 무겁고 더 깊은 공포를 풍겼다. 몸은 형태가 뚜렷하지 않았지만 인간보다 훨씬 컸다. 그림자처럼 흔들리는 몸에서 낮은 울림 같은 소리가 났다. 은지는 벽에 밀린 채 더는 도망칠 곳이 없었다. 천장의 거대한 눈도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두 존재가 동시에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은지는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로 떨렸다. 세 번째 존재는 천천히 팔을 뻗었다. 그 팔은 마치 연기처럼 길게 늘어났다. 손가락 같은 것이 그녀의 턱 근처에서 멈췄다. 은지는 얼굴을 돌리며 비명을 참았다. 그러나 존재는 갑자기 움직임을 멈췄다. 대신 아주 낮은 속삭임 같은 소리를 냈다. 속삭임은 언어가 아니었다. 하지만 은지의 머릿속에 직접 울렸다. 너, 여기, 왜? 은지는 의미를 이해하고 더 깊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마치 존재가 그녀를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그 존재는 고개를 기울이며 그녀의 얼굴을 천천히 스캔했다. 은지는 숨막히는 공포 속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난 그냥 자고 있었을 뿐이야. 그러나 존재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또다시 기울였다. 그리고 천장의 눈을 바라보았다. 눈도 존재를 바라보았다. 두 거대한 어둠이 서로 대화하는 듯한 긴 침묵이 흘렀다. 은지는 그 틈에 기어서 창문 쪽으로 가려 했지만 바닥의 검은 액체가 다시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이라. 그리고 세 번째 존재가 그녀를 향해 다시 손을 뻗었다. 그 존재가 손을 뻗는 순간 방 안이 갑자기 흔들렸다. 천장의 눈이 이전보다 더 크게 벌어졌고 그 틈에서 강한 바람처럼 어둠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 어둠은 세 번째 존재를 덮치며 뒤로 밀어냈다. 존재는 처음으로 뒤로 물러났다. 은지는 그 틈에 몸을 빼내려 했었다. 그러나 액체는 그녀의 발목을 더 강하게 조여왔다. 이제 거의 종아리까지 차올랐다. 은지는 울먹이며 벽 쪽을 손으로 쳤다. 살려줘. 제발. 그러나 천장의 눈은 여전히 그녀만 바라보고 있었다. 눈에서 나온 그림자 같은 바람은 더욱 강해졌다. 세 번째 존재는 그 바람에 휩쓸리며 몸을 흔들었다. 그리고 방 한쪽 벽으로 밀려났다. 벽이 진동을 일으켰다. 갑자기 벽에서 큰 균열이 생기며 바닥까지 이어졌다. 세 번째 존재는 그 균열 안으로 빨려 들어갈 듯 흔들렸다. 은지는 액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발을 움직였다. 하지만 액체는 점점 더 차가워졌고 단단해지는 느낌이었다. 마치 그녀의 다리를 잡은 채 굳어버리는 것처럼. 천장의 눈은 은지를 바라보며 더 크게 열렸다. 눈 속에서 은지 자신의 모습이 비쳤다. 얼굴이 울고 있었고 겁에 질려 있었다. 그러나 그 모습 뒤에는 또 다른 실루엣이 보였다. 은지는 순간적으로 소름이 끼쳤다. 그 실루엣은 그녀 자신의 모습과 비슷했다. 하지만 비틀리고 더 어둡고 더 기괴한 모습이었다. 눈 속에서 그 실루엣이 천천히 미소를 짓는 듯 보였다. 그리고 손을 뻗으며 은지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은지는 절규했다. 은지의 절규와 동시에 방 안의 모든 빛이 사라졌다. 완전한 어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방을 지배했다. 그 순간 은지의 앞에서 낯선 손이 느껴졌다. 차갑고 긴 손가락이 그녀의 목을 스쳤다. 은지는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지는 듯 몸이 흔들렸다. 무언가가 그녀를 앞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안 돼. 안 돼. 은지는 발버둥 쳤지만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다. 세 번째 존재도 보이지 않았다.
천장의 눈도 사라졌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손의 감촉만이 남아 있었다. 그 손은 그녀를 어둠 속 깊은 곳으로 당기고 있었다. 은지는 숨이 막혀왔다. 갑자기 손이 힘을 더 세게 주었다. 그녀는 마치 바닥 아래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다. 어둠은 끈적하고 차가웠다. 숨이 막히자 은지는 공포에 울부짖었다. 제발, 살려줘. 그러나 아무 대답도 없었다. 손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그녀를 끌어내렸다. 멀리서 아주 작은 속삭임이 들렸다. 여기, 아,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아 현실인지 환상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 은지는 발 아래에 단단한 표면이 닿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눈앞에 희미한 불빛 하나가 켜졌다. 아주 약한 붉은 빛이었다. 그 빛 아래에 또 다른 그림자가 서 있었다. 그림자는 은지보다 더 작아 보였다. 붉은 빛 아래에서 그림자는 천천히 움직였다. 그것은 작은 아이의 형태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어 있었다. 아이의 목은 비정상적으로 꺾여 있었고 팔은 너무 길어 바닥까지 끌리고 있었다. 은지는 숨을 멈췄다. 아이는 고개를 기울이며 은지 쪽으로 다가왔다. 걸음마다 뼈가 부러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 뚝, 뜩. 은지는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발은 여전히 검은 어둠 속에 반쯤 잠겨 있었다. 아이는 그녀에게 다가오더니 얼굴을 들어 올렸다. 그 얼굴은 텅 비어 있었다. 눈도 입도 모두 사라진 매끈한 허옇게 빈 얼굴. 은지는 비명을 질렀다. 아이의 얼굴이 가까워지자 그 빈 얼굴에서 갑자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작은 금이 점점 커졌다. 그리고 그 금 사이로 무엇인가 꿈틀거렸다. 은지는 눈을 크게 뜬 채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다리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금은 더 넓어지며 아이의 얼굴을 두 쪽으로 갈랐다. 그 안에서 검고 긴 혀 같은 것이 흘러나왔다. 혀는 바닥을 쓸며 은지를 향해 다가왔다. 은지는 미친 듯이 다리를 흔들어 어둠에서 벗어나려 했다. 그러나 어둠은 그녀를 더 깊게 잡아당겼다. 혀는 그녀의 발끝에 닿았다. 차갑고 축축한 감촉이 온몸을 타고 올라왔다. 은지는 울부짖었다. 그 순간 갑자기 붉은 빛이 강하게 흔들리며 방처럼 넓은 공간이 드러났다. 은지는 자신이 깊고 끝없는 어둠 속에 다른 방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벽도, 천장도, 바닥도 모두 검은 액체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여러 형태의 존재들이 서 있었다. 키가 큰 그림자, 얼굴 없는 아이들, 비틀린 몸의 괴물들. 모두 움직이지 않은 채 은지만 바라보고 있었다. 은지는 숨을 들이마셨지만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그 존재들은 마치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아이의 길게 늘어난 혀는 여전히 그녀의 다리를 감싸고 있었다. 다른 존재들도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들의 시선이 동시에 은지에게 쏠렸다. 은지는 몸이 완전히 굳어버렸다. 그때 천장에 눈처럼 보이는 거대한 실루엣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그것은 이곳에서도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거대한 실루엣은 천천히 움직이며 방 전체의 어둠을 더 짙게 만들었다. 어둠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렸다. 존재들은 모두 그 실루엣을 향해 몸을 기울였다. 마치 그 존재가 이 세계의 주인인 것처럼. 실루엣은 은지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 손은 지금까지 본 어떤 손보다 거대하고 공포스러웠다. 손가락 하나가 그녀의 머리보다 더 컸다. 그 손끝이 그녀의 머리 위에서 멈췄다. 은지는 숨을 삼키며 눈을 감았다. 이제 끝이라고 느꼈다. 그러나 손은 그녀를 잡지 않았다. 대신 멀리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가 실루엣의 움직임을 멈추게 했다. 은지.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아주 익숙한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는 어둠을 흔들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민재는 몸을 웅크린 채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다. 그 순간 창문 쪽에서 누군가가 아주 천천히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지도 않았고 사람의 걸음 같지도 않았다. 마치 바닥을 끌며 움직이는 무언가의 소리였다. 민재의 심장은 고막을 찢을듯 크게 뛰었다. 그는 침대 옆에 스탠드를 켜려 했지만 손가락이 떨려 스위치를 제대로 잡지 못했다. 발소리는 침대 바로 앞에서 멈췄다. 누군가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는 느낌이 뚜렷하게 들렸다. 숨을 쉬는 것조차 공포였다. 제발, 가지마. 어딘가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목소리는 분명 아이였다.
하지만 아이의 속삭임치고는 너무 차갑고 오래된 소리였다. 민재는 이를 악물고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그 순간 누군가 그의 머리맡에 손을 얹었다. 그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피부에 닿는 순간 손끝이 얼어버릴 것 같았다. 민재는 온몸이 굳어져 움직일 수 없었다. 마치 전신이 무겁게 눌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손은 그의 머리를 아주 천천히 쓰다듬기 시작했다. 빙글빙글 원을 그리며 마치 어른이 아이를 달래듯 쓰다듬었다. 그러나 그 부드러운 동작 속엔 어딘가 뒤틀린 기운이 느껴졌다. 너, 여기서 자면 안 돼. 목소리가 가까워졌다. 숨결이 귀 바로 옆에 닿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 숨결은 따뜻하지 않았다. 차갑고 축축하고 오래된 지하실 냄새가 났다. 민재는 떨리는 입술로 겨우 말을 내뱉었다. 누구야? 그러자 그 목소리는 더 가까이에서 대답했다. 나, 너 대신 여기서 자고 싶어. 손이 민재의 머리에서 목으로 천천히 내려갔다. 마치 그의 맥박을 느끼는 듯 손끝이 부드럽게 미끄러졌다. 순간 민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손은 점점 힘을 주기 시작했다. 숨이 턱 막히며 고통이 밀려왔다. 민재는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꿈에 갇힌 사람처럼 단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바로 앞에서 무언가의 형체가 있는 느낌이 뚜렷했다. 내가 대신 잘게 목소리가 귓속에 파고들었다. 민재의 가슴이 압박되기 시작했다. 숨이 끊길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 팔을 흔들었다. 그러나 그 손은 오히려 더 강하게 목을 조여왔다. 귀에서는 심장 소리만 크게 울렸다.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 순간 책상 위에 스마트폰이 갑자기 켜졌다. 밝은 화면이 번쩍이자 방 안에 어둠이 조금 밀려났다. 그 빛에 비친 침대 옆의 그림자가 이상하게 일그러졌다. 민재는 그 틈을 타 몸을 비틀어냈다. 목을 조이던 손이 잠시 느슨해졌다. 신음을 토하며 그는 침대에서 대굴대굴 굴러 바닥으로 떨어졌다. 쿵 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그러나 그는 기침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바닥에 엎드린 상태로 벌벌 떨었다. 스마트폰 화면은 계속 켜져 있었다. 누군가의 얼굴이 화면에 희미하게 반사되어 보였다. 하지만 민재의 얼굴은 아니었다. 길게 늘어진 머리, 비정상적으로 큰 눈, 그 얼굴은 화면 속에서 웃고 있었다. 민재는 본능적으로 스마트폰을 밀어냈다. 폰은 바닥에서 굴러 침대 밑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러자 방 안에 다시 어둠이 가득 찼다. 민재는 벽을 짚고 겨우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발밑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그의 발목을 건드렸다. 차갑고 얇은 손가락이었다. 돌아와. 침대 밑에서 속삭임이 들려왔다. 민재는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목이 아직도 조여오는 느낌 때문에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문 쪽으로 도망치듯 달려갔다. 손잡이를 붙잡고 힘껏 돌렸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마치 밖에서 누군가가 붙잡고 있는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문틈 아래에서 어둠이 일렁였다. 문 아래 틈에서 새어나오는 어둠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렸다. 그 어둠 속에서 하얀 손가락이 서서히 튀어나왔다. 1개, 2개, 3개. 그리고 그 손가락들이 문을 더 꽉 잡았다. 문은 안쪽에서 잠갔음에도 불구하고 끼익하며 더 단단히 닫혔다. 민재는 온몸을 떨며 뒤로 물러났다. 그때 머리 위 천장에서 무언가가 떨어졌다. 부스러기와 함께 작은 그림자가 스르륵 내려왔다. 민재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천장 틈 사이로 누군가의 얼굴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눈은 뒤집혀 있었고 입은 귀까지 찢어져 있었다. 그 얼굴은 낮게 속삭였다. 너, 아직 안 자니? 민재는 비틀거리며 방 한가운데로 물러났다.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 몰랐다. 천장, 침대 밑, 문, 모든 곳에서 존재가 다가오고 있었다. 방 안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는 창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창문을 열면 2층이었지만 지금은 어떤 위험도 상관없었다. 그러나 창문에 가까워지자 유리가 안쪽에서 뿌옇게 흐려지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바깥에서 김을 불어 넣는 것처럼. 곧 이어 창문에 작은 손자국이 하나 찍혔다.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그 손자국들은 계속 늘어나더니 창문 전체를 뒤덮었다. 마치 수십 명의 아이가 동시에 창문을 두드리는 듯했다. 창문 너머에서 작은 목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들어가도 돼? 우리도
자고 싶어. 문 열어줘. 목소리는 으스스하게 조용하고 동시에 수십 명이 속삭이는 듯 겹쳐졌다. 창문이 딱딱 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약하게 두드리는 소리였지만 곧 강하게 밀어붙이는 소리로 변했다. 창문틀이 흔들리며 금이 갔다. 민재는 비명을 삼키며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가 그의 어깨를 툭 치는 느낌이 들었다. 민재는 비명을 지르며 돌아봤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대신 바닥에 검은 발자국이 하나 찍혀 있었다. 그 발자국은 그의 방향으로 천천히 다가오는 형태였다. 발자국은 하나씩 늘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방 안을 천천히 걸어다니고 있었다. 민재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러나 그 순간 누군가의 얼굴이 그의 바로 앞에서 속삭였다. 민재야. 그는 비명을 지르며 벽 쪽으로 몸을 날렸다. 벽에 등을 붙이고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그러나 벽 뒤에서 쿵쿵쿵 무언가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벽 속에서 무언가가 갇혀 있는 듯한 소리였다.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커졌다. 마치 누군가 벽을 부수고 나오려는 듯 강하게 울렸다. 민재는 길을 막았지만 소리는 그의 머릿속에서 울렸다. 꺼내줘. 제발, 꺼내줘. 벽이 점점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마치 안쪽에서 무언가가 밀어내는 듯했다. 균열이 생기며 섭고 가루가 바닥에 떨어졌다. 민재는 기겁하며 방 반대편으로 기어갔다. 그러나 벽의 균열은 점점 커졌고 결국 거대한 손이 벽 밖으로 튀어나왔다. 그 손은 사람의 손보다 길고 이상하게 휘어져 있었다. 손가락은 마치 뼈만 남은 듯 건조하고 길었다. 그 손이 방 안을 더듬으며 움직였다. 민재는 울부짖으며 뒷걸음질 쳤다. 손은 바닥을 쓸며 민재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손끝이 그의 발목에 닿았다. 차갑고 끈적한 감촉이었다. 드디어 찾았다. 목소리가 벽 속에서 울렸다. 발목을 붙잡는 손은 점점 힘을 더했다. 민재는 비명을 지르며 뿌리치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 손은 마치 오래전 죽은 시체의 손처럼 메마르고 단단했다. 바닥에 긁히는 그의 손톱 소리가 방 안에 서늘하게 울렸다. 놓쳐버릴 뻔했어. 벽 속의 목소리는 기괴하게 기뻐하는 듯했다. 손은 민재를 벽 쪽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바닥에 몸을 끌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민재는 침대 모서리를 붙잡으며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러나 손의 힘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했다. 이미 그의 다리는 벽 가까이에 닿아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살려줘, 중얼거렸다. 그러자 벽 너머에서 또 다른 속삭임이 들렸다. 괜찮아. 곧 편해질 거야. 벽의 균열이 더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 틈 사이로 새까만 어둠이 방 안으로 흘러나왔다. 어둠은 바닥을 기어다니며 마치 생물처럼 움직였다. 민재는 그것이 발끝에 닿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퍼졌다. 그 어둠은 차갑고 끈적하며 피부를 타고 올라오는 느낌이었다. 손과 어둠은 동시에 그를 끌어당겼다. 민재는 공황 상태에 빠져 눈을 크게 떴다. 그 순간 침대 옆에 놓여있던 스탠드 불빛이 갑자기 깜빡였다. 불빛은 미약했지만 그 어둠이 살짝 뒤로 물러나는 것이 보였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스탠드를 붙잡았다. 그리고 벽 쪽을 향해 힘껏 흔들었다. 빛에 닿은 어둠의 일부가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러나 손은 여전히 그의 발목을 놓지 않았다. 빛, 싫어, 낮게 으르렁대는 소리가 들렸다. 민재는 스탠드를 더 강하게 흔들며 버텼다. 그러나 전구는 이미 오래된 것이었고 금방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불빛이 약해지는 순간 어둠은 다시 그를 향해 달려왔다. 손의 끌어당김도 더욱 강해졌다. 민재는 바닥에 떨어진 스마트폰을 떠올렸다. 침대 밑에 들어간 그 폰에서 나는 화면빛을 기억했다. 그는 떨리는 몸을 이끌고 침대 밑으로 손을 넣었다. 손가락 끝이 스마트폰의 모서리에 닿았다. 그러나 그 순간 침대 아래에서 또 다른 손이 그의 손을 붙잡았다. 그 손은 아이의 손처럼 작았지만 차갑고 축축했다. 같이 놀자. 속삭임은 너무 가깝고 너무 선명했다. 민재는 혼신의 힘을 다해 손을 빼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잡아 빛을 켰다. 밝은 화면이 켜지자 침대 아래의 손은 사라졌다. 스마트폰의 빛은 어둠을 다시 밀어냈다. 민재는 전화를 켠 채 벽 쪽으로 향했다. 나한테 오지 마.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조금씩 살아났다. 벽 속의 존재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러나 빛이 가까워질수록 손은 민재의 발목을 놓았다. 어둠도 벽 틈으로 다시 숨어들기 시작했다. 민재는 숨을 몰아쉬며 스마트폰을 벽에 더 가까이 했다. 그러자 벽에 균열이 찌직하며 다시 닫히기 시작했다. 마치 그 존재가 뒤로 물러나는 듯한 느낌이었다. 민재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벽 앞에 섰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스마트폰을 벽 틈 가장 깊은 곳으로 비췄다. 어둠 속에서 하얀 얼굴 하나가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하지만 곧 그 얼굴은 뒤로 사라졌다. 문틈 같은 균열도 완전히 닫혔다. 조용해졌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할 정도였다. 민재는 온몸을 떨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심장은 아직도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는 스마트폰을 꼭 쥔 채 방을 둘러보았다. 침대 밑에도, 창문에도, 천장에도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다. 마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처럼 고요했다. 바닥에는 그가 버둥대며 남긴 긁힌 자국만 남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조금 열어 찬바람을 들여보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밀려왔다. 끝난 건가? 그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스마트폰 화면을 꺼버렸다. 그러나 그 순간 뒤에서 아주 작은 속삭임이 들렸다. 아직 안 끝났어. 민재는 등골이 오싹해지며 뒤를 돌아봤다. 그러나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스스로를 달래기 위해 헛것이겠지 중얼거렸다. 하지만 속삭임은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분명 그의 바로 옆에서 불 끄지 마. 민재는 즉시 스마트폰 화면을 다시 켰다. 빛이 퍼지자 방 안은 다시 밝아졌다. 그러나 하얀 손자국들이 벽에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마치 어둠이 다시 스며드는 듯했다. 민재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그는 문을 향해 뛰어갔다. 이번에는 손잡이가 돌아갔다. 잠겨있던 문이 갑자기 열렸다. 밖은 캄캄한 복도였다. 그러나 최소한 방보다는 나아 보였다. 그는 복도로 뛰쳐나갔다. 문을 닫으려 했지만 문이 스스로 꽝 하고 닫혀버렸다. 복도는 차갑고 긴 정적에 잠겨 있었다. 그러나 방 안에서 뭔가 문을 긁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끼. 손톱이 나무를 긁는 듯한 끔찍한 소리였다. 민재는 이를 악물고 계단으로 향했다.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뒤에서 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끼. 마치 문이 조금씩 열리는 듯한 불길한 소리. 민재는 계단을 뛰어내려 1층으로 내려갔다. 현관문을 향해 달리던 그는 문 손잡이를 잡았다. 다행히 잠겨있지 않았다. 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다. 민재는 한순간 안도하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밖은 아직 새벽 4시였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였다. 민재는 건물 밖에서 숨을 고르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때 그의 방 창문에 작은 그림자 하나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림자는 마치 창문을 통해 그를 내려다보는 아이의 형태였다. 눈이 너무 크고 새까맣고 팔다리는 비정상적으로 길어 보였다. 그 존재는 창문에 손을 대었다. 그리고 천천히 창문을 긁기 시작했다. 깊고 낮은 울림이 새벽 공기를 갈랐다. 민재는 비명을 참고 뒤로 물러났다. 그림자는 갑자기 창문을 쿵 하고 세게 쳤다. 그러고는 사라졌다. 민재는 도망치듯 거리로 뛰기 시작했다. 맨발이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뒤를 보지 않고 계속 달렸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호흡은 터질 듯 거칠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의 옆에서 누군가가 속삭였다. 여기서도 잘 수 있어. 민재는 주저앉을 뻔하며 비틀거렸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러나 속삭임은 계속 따라왔다. 같이 자자. 돌아와. 우리 기다리고 있어. 그 소리는 더 이상 방 안에서 들리던 것이 아니었다. 그를 따라다니며 귓속에 파고들고 있었다. 동틀 무렵 민재는 결국 공원 벤치에 쓰러지듯 앉았다. 기진맥진해 더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새벽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정신을 붙잡았다. 주변은 조용했고 이제야 진짜 안전해 보였다. 그러나 그의 스마트폰이 갑자기 울렸다. 화면에는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다. 보낸 사람 없음. 내용은 단 한 줄이었다. 다음은 너 차례야. 민재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떨어졌다.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감각이 밀려왔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그늘진 나무 아래 작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검은 눈으로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속삭였다. 이제 자자.